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선 하나스펙 2호가 오늘 따상을 기록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렇게나 제가 설레발을 쳤는데 혹시나 주가가 부진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튼 증권사 오류 때문에 청약을 못하셨던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내일 상황 보면서 즉각적으로 대응 잘 해주세요. 네, 내일은 또 다른 해가 하나 더 뜨죠. 카카오뱅크. 최종 배정 현황 체크하고요.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우선 제 관점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우리 사주 청약률이 97.4%에 달했죠.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미달분 36만 4,358주는 일반 청약자들에게 모두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표부터 보시면 우리 사주 미달분이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것을 표로 적어놨는데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일반 투자자들의 최종 배정 현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물량이 어찌된 일인지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32만 2,828주만 늘어났을까요? 나머지는 왜 기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을까요? 네, 요건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균등 배정 수량이 5주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만 청약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해야 추가분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그냥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귀찮아서 안 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배정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했고요. 그 수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선 상황은 그렇고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궁금하실 텐데 보시면 수요 예측 때 45.28%였고요. 최종 배정 후에는 59.28%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IPO와 비교해서 보시면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SD바이오센서, SK바이오팜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높게 잡아줬으면 좋을 텐데 아마도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을 꽤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표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죠. 기관별 신청 수량하고 배정 수량을 적어놨는데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다음 장 봐주세요. 신청 수량 대비 배정 수량을 얼마나 받은 건지 비율만 따로 적어봤거든요. 쭉 훑어보시면 6개월 확약을 신청한 연기금한테 0.78% 가장 많은 비율로 배정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결과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다음 외국 기관 투자자 배정 현황을 보시면 보세요. 괄호 안에다가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된 비율 적어놨거든요. 앞에서 가장 높았던 연기금 6개월이 0.78%였는데 여기는 6.39%, 2.74%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던 거래 실적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았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렇게나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배정을 안 했다고요? 좀 요상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기존의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의 유대 관계가 있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정된 물량 내에서 외국 기관의 확약 비율은 27.4%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92%가 넘어요. 그럼 뭐하냔 말이죠? 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확약을 안 했는데 그리고 확약 안 한 외국인들한테 그렇게나 퍼줬는데 외국인 미확약 물량이 1,300만 주가 넘거든요. 요것만 금액으로 계산을 해봐도 5,108억 원이나 됩니다. 요 금액이 상장 당일에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외국인들은 상장일에 바로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기는 해야 합니다. SKIT가 상장 초반에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무조건
외국인의 움직임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의무 보유 확약의 비율이 적용된 유통가능 주식수를 계산해 볼게요. 기존에는 유통가능한 주식수가 1억 2,832만 주 정도, 비율로는 27.01%에 해당됐는데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1억 712만 주 정도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비율로는 22.55%. 비율이 꽤 줄어들기는 했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여전히 4조 1,778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대형 IPO와 비교해서 보시면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혼자 정말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공모주주들의 유통가능 금액만 계산을 해도 1조 2,160억 원이나 되니까 말 다 한 거죠. 앞에서 또 외국인 미확약 물량 금액만 해도 5,108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장일 공모주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가능 금액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부분은 기존 주주들의 매도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요. 보면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넷마블,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24 등이 있는데 대부분 카카오뱅크와 사업 연계를 고려하고 있어서 단기에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넷마블은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이기도 한데요. 2018년에 취득한 지분을 지금까지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상장 당일에 단기 처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연기금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베이코리아는 매각이 추진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카카오뱅크 지분을 미국 본사로 이전했어요. 카카오뱅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요건 제외하고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면 조금 장기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스24는 모르겠네요. 올해 2월쯤에도 이미 보유 지분 일정 수준을 매도했거든요. 이번에도 매도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인기 IPO 대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27.4%밖에 안 된다는 거 아쉬운 부분이고요. 상장일의 유통 가능 비율은 22.55%, 금액으로는 4조 1,77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수치들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기존 주주들 중에서 단기 매도 가능성이 낮은 주주들이 꽤 있다는 거, 그래서 유통 가능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끊이지 않는 고평가 논란 속에서 내일 상장하게 되는 카카오뱅크,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긍정적인 미래를 좀 그려보자면 카카오 그룹이 주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 사조 조합의 청약률이 높았던 부분,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거든요. 이 부분은 수급 측면에서 주가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지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회에 걸쳐서 정기 변경을 합니다. 지수에 새롭게 포함될 종목들을 다시 선정하고 뺄 종목은 빼고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정기 변경일이 아니더라도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15영업일 평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50위 이내에 들 경우에 수식 편입, 특례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카카오뱅크의 경우에 공모가 기준의 시총은 18조 5,289억 원이고요. 이미 시가총액 2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특례 편입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펀드의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큽니다. 패시브 자금은 뭐냐?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를 운용할 때 적극적으로 막 특정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성향의 펀드도 있고요. 그냥 지수 수익률 정도를 추종하는 선에서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의 펀드도 있거든요. 특히 ETF의 경우에 지수를 따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려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따라서 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이런 펀드들의 자금이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상장일의 기대 주가와 목표 주가를 제가 밸류에이션을 직접 하는 건 카카오뱅크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러프하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150% 수준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27조 7,934억 원이나 되면서 삼성물산을 뛰어넘게 됩니다. 시초가가 상한가를 가주면 기아를 뛰어넘어서 시총 1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따상을 기록하면 현대차를 뛰어넘게 되거든요. 요건 좀 비현실적일 것 같아서 은행주들의 시총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주 1등인 KB금융의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21조 6,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나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상장일에 바로 KB금융의 시총을 넘어서서 1위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가총액 22조 원 정도로 잡을게요. 한 주당 가격은 46,000원이 되거든요. 그럼 공모가 대비해서 17.95% 높은 수준이에요. 저는 우선 요 정도를 목표 주가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장외 가격은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52,000원인데 요게 적정 주가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장외에서 52,000원일 경우에 시가총액은 21조 3천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21조를 기준으로 주당 가격을 또 계산해보면 가격은 44,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두 가격은 우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기준 잡기가 좀 어려워서 요 정도의 가격선을 목표 주가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목표가를 선정해 두셔야 요 정도에서는 만족하고 팔아야겠다 이런 기준이 생기니까요. 우선 목표가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이상의 가격을 달성하게 되면 정말 그냥 기분 좋게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초가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면 여러분 급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의 대형 IPO들은 시초가가 가장 고점인 경우도 꽤 많았어요. 왜냐? 따상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따라도 기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장 초반에 주가가 부진하지만 장 시작된 이후에 매수세가 뒤에 붙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 종목들은 더 그렇고요. 아무튼 장전 동시효과에 겁먹어서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내버리거나 초반에 급히 팔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막는다면 괜히 겁먹어서 다들 팔아 제껴버리는 패닉셀 현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초가가 가장 고가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각자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아무튼 이 정도의 유통 가능 금액의 경우에 상장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도 이번에 경험을 해봐야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뱅크는 너무 상장일에 단기적인 성과를 보겠다는 마음보다는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SD 바이오센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장일의 분봉 차트인데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어요.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9% 플러스 가격에 형성이 됐고 9시 1분에 조금 빠지는 듯 했지만 9시 11분경에 28.27%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종가는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됐고요. 자, 이번엔 일봉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방향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때 중요한 거 옆에 제가 투자자 매매 동향을 첨부했는데 8월 3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동반해서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중요해요. 상장된 이후에 혹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의미 있는 수급이 붙는다 싶으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SKIT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또 오히려 상장일의 시초가가 가장 고가고 그 뒤로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장 후에 부진한 흐름 계속 보였는데 6월 11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뒤로 엄청 가파르게 올랐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옆에 표 보시면 6월 16일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엄청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카카오뱅크도
만약에 내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 만큼 우선 다 판 뒤에요. 다시 이렇게 수급이 붙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추가로 매수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정리. 우선 나만의 목표가 설정하기. 그래서 상장일에 주가가 목표가 대비 높다면 기분 좋게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주가가 좀 부진하다면 그냥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장전 동시효과에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맙시다. 상장일 하루 만에 수익을 확정 짓겠다는 욕심을 조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시효과에 시초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듯이 하한가에 매도 주문 내시면 시초가는 계속해서 밀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시초가의 승부 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저만의 매매 스타일과 원칙이 담긴 전략입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또 취할 부분만 취해서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저녁 되세요.